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바이오에너지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욱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바이오에너지공학과에서 식물세포 시스템 연구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연구하고 있는 식물세포소 기관 발달 연구에 대한 주제와 그리고 식물 시스템을 이용한 유용 단백질 생산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는 모든 생물체의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인식하실 수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동물과 식물 정도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동물과 식물도 어떻게 보면은 세포라고 하는 매우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고 또 기관이 모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포가 생명체에 있어서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또 하나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단서는 바로 미생물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균, 효모, 그리고 녹조류에 해당하는 클라미도모나스, 그리고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부르는 남세균 같은 생명체들은 이렇게 다세포 생물이 아니고 하나의 세포의 형태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식물세포생물학입니다. 근데 식물세포생물학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당히 브로드한 그런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식물세포소 기관으로의 단백질 이동 기작 연구에 대한 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물세포소 기관, 박테리아 같은 원핵 생물과는 달리 진핵 생물, 즉 동물, 식물, 효모와 같은 진핵 생물은 한 개의 세포에 여러 개의 세포소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세포 내 핵, 그리고 소포체, 골지체, 그리고 리소좀, 식물에서는 액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퍼록시좀 같은 이런 세포소 기관들이 동물 세포뿐만 아니라 식물 세포에 이렇게 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 세포소 기관들과 더불어서 미토콘드리아와 또 식물에 고유하게 존재하고 있는 엽록체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런 세포소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그 단백질들이 어떻게 세포에서 이 세포소 기관으로 이동하여 이 세포소 기관의 형성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대 분자생물학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단백질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 단백질이 그냥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아미노산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서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아미노산을 코딩하고 있는, 암호화하고 있는 아데닌, 사이민, 구아닌, 사이토신과 같은 이런 염기들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코딩하고 있고 바로 이런 염기 서열들이 적절하게 전사가 이루어지고 또 전사가 이루어진 후에 생성되는 RNA 그런 분자를 번역을 통하여 이 단백질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약을 하면 유전자 서열, 염기 서열이 단백질 서열을 결정하고 또 이 단백질 서열이 일종의 단백질 서열로 구성된 그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들이 바로 단백질의 특정 구조를 형성합니다. 가장 연력학적으로 안정된 단백질 구조를 형성하고 바로 그 구조가
그 단백질의 기능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들이 합성이 이루어지는데 합성된 단백질들이 어떻게 선별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각각의 세포 소기관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예시인데 우리가 흔히 어떤 물건을 특정 목적지로 옮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적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물건을 옮긴다고 할 때는 한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주소입니다. 주소. 그래서 헐리우드나 여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농업생명과학대학교입니다. 이런 곳으로 어떤 물건을 옮긴다고 할 때 바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 주어야만이 정확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현상이 바로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구성이 된 단백질 이동 신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겟팅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단백질 이동 신호를 세포 내에 있는 리셉터, 수용체 단백질이 인식을 해서 바로 이 단백질 이동 신호를 보유하고 있는 단백질을 바로 목적지인 세포 소기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위해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연구 재료를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재료는 아마 식물 생명과학을 연구하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께서 선호하는 그 연구 재료입니다. 바로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애기장대 영어로는 아라비덥시스 살리아나라고 하는데 반대 이 애기장대는 보시는 이게 바로 애기장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포 단위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를 이 애기장대로부터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그 세포벽을 제거해야만 이렇게 세포를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포를 가리켜서 원형질체라고 명명을 합니다. 바로 이 원형질체에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이동 신호를 보유하고 있는 형광단백질, 그러니까 형광단백질을 만드는 그 DNA를 이 원형질체 내로 주입을 시켜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세포 소기관들을 바로 이 형광단백질이 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엽록체고요. 바로 엽록체 외막입니다. 바로 그린 시그널이 초록색 시그널이 바로 엽록체 막을 싸고 있죠. 그리고 세포막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액포입니다. 액포. 그리고 핵이고요. 이런 등등의 세포 소기관들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연구를 개체 수준에서 하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돌연변이 애기장대 식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단백질은 엽록체 외막과 내막을 통과하여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 있는 세포질입니다. 세포질 단백질이 엽록체의 외막과 내막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작용하는 HSP93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결핍된 돌연변이 식물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식물입니다. HSP93이 결핍되지 않은 야생형 식물에 비해서 크기도 훨씬 작고 색깔도 연두색을 띠고 있습니다. 즉 엽록체의 기능이 어느 정도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엽록체 기능이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표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식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원형질체를 분리를 하여 형광단백질을 코딩하는 DNA를 주입시켜 주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야생종과 이런 HSP93이 결핍된 원형질체 사이에 그린 시그널의 패턴이 현저하게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 애기장대 식물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의 이동의 결핍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은 단백질이 들어올 때 아까는 안쪽에 있는 93이 결핍되었다면은 이번에는 바깥쪽에 있는 이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톡 159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결핍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을 전혀 띠지 못하고 완전히 하얀색, 이것을 알비노라고 하는데
알비노 형태의 그런 식물 표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이 유전자 하나가 없는 상태이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지만 이 야생형과 이 돌연변이에서 원형질체를 뽑아서 이런 여러 가지 세포 생물학적 그리고 생화학적인 연구를 이제 수행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매우 선호하고 있는 연구 재료는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흡연 쪽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담배가 매우 중요한 식물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담배 잎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DNA를 아그로 인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주입을 한 후에 이 담배 잎을 키워서 담배를 키우면은 한 5일에서 7일 정도만 지나도 오른쪽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런 그린 시그널, 형광 단백질의 패턴을 우리가 담배 잎에서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담배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바로 핵입니다. 핵에서 DNA를 보유하고 있죠. 핵에서 있는 DNA로부터 코딩된 단백질들이 바로 식물의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할 때 세포질에서 이 두 개의 단백질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그리고 선별된 단백질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포 속 기관 내로 수송할지에 대한 그런 원리들을 밝힌 논문을 여러 편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분야는 바로 분자 농업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연구 분야는 사실 상당히 기초적인 기초과학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연구는 상당히 응용성이 강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유용 단백질 생산을 위한 식물 세포 재설계 분야입니다. 우리가 보통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단백질 백신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 그리고 현재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코비드-19에 대한 백신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바깥쪽을 싸고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우리가 백신들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효소가 있습니다. 바로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효소, 잠시 후에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 사이토카인, 대표적인 게 인터페론, 튜머 그로스 팩터, 그 다음에 뼈 분해에 관여되는 랭클, 사골세포 분화에 관련되는 랭클 같은 이런 애들이 또 하나의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항체도 식물에서 생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2년도인가 그때 GMAb이라고 하는 식물 기반의 에볼라 치료제가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알려진 그 에볼라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 항체를 식물을 이용해서, 담배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셀트리온에서 최근에 만든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 같은 제품도 사실은 다 단백질입니다. 바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들을 바로 이런 식물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반은 단백질은 DNA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그 DNA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은 그 DNA를 식물 세포에 주입하여 바로 이런 단백질들을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꼭 식물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대장균, 이콜라이 같은 대장균 또는 동물 세포에서도 단백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매우 좋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식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과
안정성, 그리고 오염의 위험, 단백질의 활성 측면에 있어서 대장균이나 동물 세포에 밀리지 않는, 뒤지지 않는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상당히 친환경적이죠. 그리고 종자의 형태로 보관할 경우에는 저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생산 수율이 대장균이나 동물 세포보다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케일업 과정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바로 재배 면적을 넓히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개고시래기라고 하는 심해에 있는 홍조류로부터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라고 하는 탄산 무수화 효소를 효율성이 높은 걸 동정한 바가 있는데 그 효소를 이렇게 식물 담배에서 생산된 단백질을 생화학적인 기법으로 분리 정제를 한 후에 활성을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높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우월한 그런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 탄산 무수화 효소를 담배를 이용해서 생산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현재 바이오 에너지 공학과에 있다 보니까 여러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의 바이오매스를 형성하고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셀룰로즈를 이제 분해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여 바로 CEL12A라고 하는 이제 셀룰로즈 분해 효소를 곰팡이로부터 분리된 이 효소를 식물에서 발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소포체에서 이 단백질을 생산을 하였고 여기 분리된 단백질을 가지고 매우 높은 활성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에 이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고 현재 특허 출원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주제는 기초 연구로서 식물 소포체 바디 연구,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뿐만이 아니라 식물의 소포체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도 수행 중에 있고 또 엽록체 단백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막과 내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막을 통과할 때의 기전 연구도 같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엽록체 단백질이 엽록체 내에서 어떻게 분해가 되고 엽록체의 신진대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연구로서 유용 사이토카인 그리고 조류독감 바이러스 백신 생산 등등의 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혹시 고등학교 수험생들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간략하게나마 저희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전남대학교 바이오에너지 공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는 2010년도에 설립된 비교적 젊은 학과입니다. 설립 취지는 바이오에너지 및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 산업과 연구를 담당할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2010년도에 설립된 학과입니다. 저희 과가 바이오를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그 에너지 분야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학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 생명과학으로서 생명과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그리고 세포생물학을 각각의 과목을 두 학기에 걸쳐 1년 동안 저희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 식물생리학 수업도 1년 동안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초 생명과학 과목들로 구성된 매우 심도 있는 생명과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응용생명공학 과목으로서 바이오에너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론 및 실습, 그리고 산업미생물학, 생물정보학, 생물화학공학 등등의 매우 다양한 그런 응용생명공학 과목들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과학으로서 매우 중요한 화학 과목들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총 6분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식물 바이오매스, 식물의 생리학과 작물 생리학, 그리고 저 이렇게 3분의
교수님들이 식물 바이오매스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이런 식물 바이오매스 또는 미생물 바이오매스, 이런 여러 바이오매스를 원천으로 하여 어떤 공정을 통하여 에너지와 유용 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바이오매스 공정 연구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고 불철주야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